안녕하세요. 블러썸 학교법정 박상수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학교폭력의 실제 사례를 가지고 학교폭력의 유형과 그리고 그 대응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세원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사안을 준비해 오셨는지요? 네, 오늘은 지난번처럼 초동 대처가 잘 된 사안은 아닙니다. 네. 이 사안은 좀 사실관계를 말할 때부터 좀 조심스러운 사안인데요. 네. 제가 간략하게 사실관계를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4명의 가해 학생, 남학생들인데요. 같은 학교를 다니는 여학생을 이제 아파트 옥상으로 불러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 여학생에게 소화기를 이용해서 소화기를 뿌리고 발사하고 또 사람한테 소화기를 네, 주는? 맞습니다. 네. 희롱을 하다가 이제 여학생한테 상의를 탈의하라고 이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학생 입장에서는 이제 당연히 당황스럽겠죠. 이제 싫다고 거부를 하였더니 이제 남학생들이 이 여학생을 폭행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두려운 나머지 이 여학생은 상의를 탈의를 하였고 이 남학생들은 이 상의를 탈의한 여학생의 이제 가슴을 이제 만졌고요. 그리고 또한 그 나체 영상을 핸드폰으로 가해 학생들이 촬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가해 학생들이 이 피해 여학생에게 이 나체 영상을 같은 반 학급 친구들에게 보여주겠다라고 협박을 한 사안입니다. 아니 거의 몰래카메라 같은 거를 찍은 사안이네요. 네. 이 사안이 너무 지금 우리가 이 학교폭력과 관련된 이 사안을 다루는 사안 중에 지금 가장 심각한 거에 가까운 사안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까지 사안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담임 선생님의 개입이나 이런 거는 전혀 없었습니까? 네. 이제 그 당시 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면요. 네. 가해 학생들은 같은 반 학급에 이제 그 여학생에 대한 성적인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상담 교사가 이런 소문들을 듣고서는 담임 선생님께 이야기를 하였고, 그 다음에 이런 관련된 소문이 있는 SNS도 알려주었습니다. 담임 선생님께 상담 선생님이 알려주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담임 선생님께서는 그런 SN상의 내용들도 확인을 하지 않았고 단지 그 여학생을 불러서 혹시 이런 성 관련된 소문이 있는데 이런 일이 사실이냐라고 물어보고 여학생 입장에서 당연히 너무 좀 그쵸. 수치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네. 아니다라고 부인을 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이 여학생도 마찬가지로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이후에 이 여학생의 부모님께서 이 사실을 인지하고서는 학교에다 신고를 하면서 사건화된 사례입니다. 선생님께서 그냥 피해 학생에게만 질문을 했다라는 게 굉장히 좀 이렇게 충격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사안은 지금 정말 즉시 격리가 이루어지거나 즉시 이런 접근 금지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런 긴급 조치가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네, 이후에 특별히 선 관련 사안들은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분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교에 신고를 한 이후에는 학교에서는 출석 정지와 또 그 피해 학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보호 조치들을 내렸고요. 또 선 관련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 측에서 이 피해 학생에 대한 어떤 이 성 관련된 내용들을 더 이상 소문이 나지 않도록 주의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피해 학생의 학부모께서 모든 문서에서 피해 학생의 이름을 지워달라 학교폭력 처리 절차 과정 내에서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이루어졌고요. 또 아동에 대한 성 관련 사안의 경우에는 해바라기 센터라는 전문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바라기 센터와 연계가 되어서 전문 기관으로부터 도움도 받을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근데 제가 또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앞서 이 몰래카메라 같은 그 영상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영상은 어떻게 조치가 이루어졌나요? 사실은 이 영상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영상이 반 친구들에게 유포되거나 SNS에 올려줄 경우에는 피해 학생에 대한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한 피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영상들이 유포되지 않도록 조기에 조치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학교 측에서는 이런 그 가해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의 메모리 칩과 또 유심 칩을 회수를 하는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졌는데요. 이 과정에서는 가해 학생이 이 핸드폰의 소유권을 포기하는 소유권 포기 각서와 가해 학생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이런 절차를 통해서 이제 핸드폰을 회수를 하였고요.
하고요. 피해 학생 입장에서는 혹시나 이런 영상들이 유포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학교에 회수할 것을 요청하는 그런 요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요청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을 드려보니까 이 절차에 따르면은 가해 학생의 동의서나 이런 것들이 없으면은 지금 네. 학교가 강제로 이거를 가져갈 그러니까 압수할 방법이나 몰수할 방법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학교폭력 예방법 상에서는 강제적으로 그런 증거물들을 압수하는 조치들은 없기 때문에 성 관련 사안일 경우에는 형사기관에, 그러니까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는 것이 반드시 경찰이나 이런 필요합니다. 곳에 네,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를 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특별히 성 관련 이런 학교폭력 사안들은 이런 나체 동영상이 있거나 이럴 경우에는 명백하게 증거가 있지만 맞습니다. 보통은 피해자나 가해자의 진술만 있고 명확한 증거들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런 동영상이 있을 경우에 즉각적으로 강제 조치나 뭐를 할 수 있는 그런 절차들이 학교폭력 예방법상에는 없기 때문에 반드시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여야 되고요. 학교 측에서는 만약에 이런 성 관련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할 경우에는 그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도록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렇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도 당연히 그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여야 하고요. 피해 학생 측에서도 학교 측에 어떤 신고를 기다리지 마시고 즉각적으로 신고를 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에서도 학교 측은 검찰이나 경찰에 고발을 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사안에서도 학교에서 성 관련 학교폭력을 인지한 이후에 즉시 수사기관에 고발을 하였고요. 실제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는데 일단은 가해 학생이 5명에서 7명으로 늘어났고요. 그 추가적인 2명은 이 피해 학생에 대해서 강간까지 한 사안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 강간을 한 2명의 학생에 대해서는 소년원 송치가 결정이 됐고요. 나머지 5명의 학생에 대해서는 성추행 등에 대해서 보호 처분이 내려진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2명 강간까지 간 2명은 소년원에 이제 가서 일종의 이렇게 갇히게 된 거네요. 그죠? 그렇게 되고 5명에 대해서는 보호관찰이나 수강명령 처분 등을 이렇게 받게 된 건데 사실 이 사안 같은 경우에 처음 사건을 어떻게 보면 상담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께 알려줬단 말이죠. 맞습니다. 근데 담임 선생님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한 것도 책임을 물어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한 점들이 또 반영이 되어서요. 그 피해 학생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담임 선생님의 책임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담임 선생님 개인의 책임보다는 담임 선생님이 소속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보통은 묻게 되는데요. 이 사안은 담임 선생님의 책임을 매우 크게 인정을 하여서 담임 선생님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이 된 사안입니다. 이런 손해배상 책임이나 형사처벌이 모두 이루어졌다 해도 참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그런 사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요즘 이제 디지털이 이렇게 발전한 이런 사회에서 제가 보기에 아까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장 좀 충격적으로 들었던 이야기는 이 영상물과 관련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점과 관련돼서 오늘의 만약 그때 이와 같은 영상물의 존재를 알게 된 이 피해 학생이 사실 학교 측에 신고를 했을 땐 학교 측은 지금 아까 양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측은 강제로 이 영상물들을 압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하셨어요. 맞습니다. 다행히 이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소유권 포기각서나 이런 걸 내고 영상물을 학교 측에 제출했다고 하지만 학교 측에만 먼저 신고를 할 경우에는 그 영상물을 은폐할 시간이나 제출하지 않을 이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상물이 존재한다는 걸 인지한 피해 학생은 어떠한 일을 해야 될까요?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상물이 포함되어 있는 이런 성 관련 학교 폭력이 발생하였을 때는 4가지 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가지는 고소하라. 4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특히
특히나 성 관련 그 피해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 사실들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또 네. 사실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고요. 그래서 피해 학생이나 피해 학생 부모님께서 그냥 이 사실을 덮고 넘어가기를 바라십니다. 네. 하지만 그냥 덮고 넘어가는 것은 절대 문제 해결이 될 수 없고요. 2차, 3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상물 같은 경우에는 유포될 경우에는 피해 학생에게 정말 너무나 큰 피해가 발생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성 관련 학교 폭력이 발생하였을 때는요. 학교 폭력으로 학교에 신고하는 것은 물론이고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또 수사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는 절차도 반드시 병행해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네. 학교 폭력이 성범죄와 결부될 때 이 사회에서 벌어지는 성범죄처럼 피해자들은 오히려 피해 사실을 내세우기보다는 계속해서 숨고 움츠러들려고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결국에는 이 성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이런 잘못되고 왜곡된 시선이 고쳐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성범죄 피해자 분들의 경우에 있어서도 피해 사실을 알리고 그리고 고소하고 너무 두려움을 가지시고 너무 꺼려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양 변호사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시지만 사실 이 법이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피해자분들이 그 사실에 대해서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력할 수 있는 기관에게 그 사실을 반드시 알리는 것이 선행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법을 믿고 저희 변호사들도 여러분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주실 것을 또 고소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여러 가지 점에서 시사점이 많은 사례를 소개해 주신 양 변호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